오늘은요, 예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언니님께서 중요한 게 베팅법에 대한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미국 주식하고 뭐 한국 주식 문화 막 이런 차이 얘기하다가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 베팅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게 이제 매수하는 습관, 매도하는 습관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주식을 하는 전반적인 그런 뭐 좋은 습관 이런 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를 보게 되면은 흔히 매매한다고 하는데 매매라는 말이 매수와 매도잖아요. 다르게 말하게 되면은 이 매수랑 매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이 뻔한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 어떤 종목을 사느냐, 여기에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뭐 추천 종목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추천 종목을 얼마에 사느냐,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에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매수할 건데, 이 어떻게 부분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떻게가 풀려야지 결국에는 리스크 관리와 수익 극대화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결 지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베팅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수하는 방법, 아니면 비중 관리, 뭐 그냥 원론적으로 재미없게 말하면은 야, 분할 매수 잘하면 됩니다. 근데 과연 어떤 게 잘하는 걸까? 이게 되게 난해하고 어렵고 반드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매도는 쉬워요. 왜냐면은 어떻게 잘 매도하는 것보다 그냥 수익 났을 때 팔면은 심플하잖아요. 아니면은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팔면은 심플한 거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매수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좀 전략적인 베팅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기의 계좌가 있잖아요. 이 계좌 상황이 있어요.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베팅을 한다면은, 아, 나는 이거를 규칙으로 세웠으니까 이런 베팅을 한결같이 해야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황을 무시하고 원칙만을 중요시하게 되는 베팅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조금 큰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거 바로 조금 종목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저희 거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그냥 지금 뭐 어떻게 했는지부터 처음부터 그냥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저희가 최초 포지션을 여기서 취했었어요. 이때인데 12월 17일 요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 예제가 될 수 있는 게 원했지만 원한 흐름대로 잘 가준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저때 최초 포지션을 취한 이유는 뭐였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걸 봤었죠. 수급주 위주의 공략을 하면서 저라면은 이거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여기서 분봉과 당일 거래량 상위, 이때 상위에 포함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포지션을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눌리는 케이스와 올라가주는 케이스 두 가지를 다 노리고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항상 제가 얘기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2번에 속하는 요 타이밍에서 최초 포지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플랜 A로 가는 거를 바랬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빠진 거죠. 빠지는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되게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요 시점이죠. 이때 부분 악재가 나왔었어요. 비보조 낙제 나오면서 그쵸, 뭐 제약주주, 바이오주들 줄하락하던 그때죠? 네, 같이.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짧게 끝났다, 길게 갔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 안에 짧지만 나와줄 수 있는 흐름이 다 나와줬어요. 굉장히 좋게. 좋다는 게 수익 잘 내게 나와줬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고민거리가 다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최초 포지션에 대해서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흘러갔다라는 거. 플랜 B 상황에서 악재까지 나왔다는 거.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더블 콤보로 딱 때려 맞은 거거든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거 예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뭐 매수매도 할 때 네. 요 에이프로젠 KIC가 이제 보유 종목이니까는 나와 있는데 막 그 수익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9%까지 가 있고 막 그랬던 것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내보낸 적이 있죠. 네네, 맞아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딱 이거를 케이스 공부 예제로 갖고 오면은 정확하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관리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종목을 살릴 것이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 종목을 손절했거나 손실을 봤거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에이프로젠 KIC지만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이네요.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이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차이는 뭘까라고 하게 되면 1번 사람과 2번 사람의 매수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했었나 좀 봐볼게요. 봐보면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거 방송 때만 중간중간 드문드문 투박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섬세하게 관리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프로처럼 진짜 섬세하게 관리해야지 수익 내는 거 아니야? 저의 대답은 아니에요. 수익은 해야 될 거를 정확하게 해주기만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투박한 경우와 그리고 섬세한 경우의 차이는 수익을 내고 못 내고 차이보다는 조금은 더, 얼마나 더 극대화의 차이예요. 수익을 더 많이 내고 덜 많이 내고, 조금 내고 더 많이 내고의 차이지, 나는 직장인이고 나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되게 섬세한 관리 하기 힘든데, 전혀 상관없어요. 해야 되는 포인트에서만 해주기만 하게 되면 투박하더라도 수익은 나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베팅법이자 매수하는 방법인데요. 참고로 저희도 이제 되게 투박하게 한 거잖아요. 이 그렇죠. 방송을 킬 때만 매수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방송을 켰을 때도 뭐 다른 얘기 하다가 안 한 적도 있었고, 네. 그냥 눈에 보일 때 그냥 해야 될 것 같을 때 정도로 한 거라서 직장인분들하고 크게 환경적으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진짜 전혀 다르지 않을 거예요. 바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이때 밀봉도 봤었죠. 이때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며칠, 하루, 이틀, 3일 지켜보고 여기서 전환 흐름 나오려고 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포지션을 시작한 게 이때예요. 요때. 네, 이것도 그리고 우리가 막 3일 동안 지켜본 것도 좀 엄밀히 말하면 아니고, 저때 네. 방송할 때가 전날이었어요, 그냥. 네, 맞아요. 근데 마침 저게 이제 괜찮은 때라서, 해볼만한 때라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는 분들은. 네, 이거를 근거해서 여기서 최초 포지션을 취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포지션을 취한 거는 이쪽이 다였어요. 그 다음에 종가 부분에 후속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그냥 흐름이 되게 좋지는 않았어요. 요때 좀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저희가 잡았었던 포지션 대비 평단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와주진 않았기 때문에 요쪽에선 뭔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물량을 많이 채우지도 않았고. 네, 물량을 많이 채운 것도 아니었고 여기가 의미 있는 수익이 되는 구간도 아니었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늘어지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다시 3번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요 자리에서 저희는 하긴 했는데 되게 미비하게 했어요. 미비하게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3번이라고 보지 않고 2-1번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에서 못 채웠었던 것들을 마저 채웠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2번에서 다 채워졌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생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요 부근 흐름에서 여기서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올라오는 요 부근 어딘가에서 사실상 3번을 세 번째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질문을 했었어요. 요때 더 내려가 있었을 때 사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바닥 찍히고 전환이 만들어졌었을 때 저는 포지션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 설명 하나 드렸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 평단이 이쯤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가가 여기니까
이렇게 보면서 계좌 중간중간 보여지면서 수익률적으로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9%에서 10% 뭐 이 정도가 보여졌었을 때 제가 이 말을 했었어요. 이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비중도 채운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면서 매수해야 될 거 매수 추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숫자가 바로 7에서 6으로 좀 바뀌었었죠. 그렇다고 제가 비중을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흐름을 타면서 조금 샀지만 실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이격을 좁혀주는 효과를 만들어 냈었고요. 이쯤에서 추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채울 수 있는 비중이 100이라 그러면 네. 여기서 어느 정도씩 채웠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기억 못 하잖아요. 사실 기억하시나요? 저는 대략은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대략적인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네, 그러면은 그냥 대략적인 금액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100에서 비대칭 200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했었고, 그냥 느낌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 최초 시작할 때 30을 기준으로 30%는 채워야지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1번에서 30만원어치 다 잡은 거는 아니고 이때 한 23만원 정도를 채워졌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때 10만원 정도 해가지고 토탈 33만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쪽에서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사실상 평단이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이 파동은 뭔가를 못한 거죠.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훨씬 더 적극적인 베팅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 이거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이유는 조금 더 유리한 데서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2번 포인트에서 원하는 물량을 다 채우진 못했어요. 사실상 이때 상황 봐가지고 유리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20이나 플러스 25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때는 그 얘기를 했었죠. 하방에서 말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은 좀 올라갈 때 상방에서 공격적으로 채우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긴 했었어요. 불타기도 가능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었고요. 그러면서 요 파동은 그냥 넘기게 됐고, 2번에서 여기서 이제 못 채운 거를 2-1번에서 다시 플러스 10 정도에서 43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올라갈 때 나머지 전환 흐름에서 이쪽에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시도를 다시 한 거죠. 공격적인 베팅이 요 파트에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거의 플러스 한 40 정도까지 들어간 건데, 그러면서 한 83 정도까지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저희 평단이 지금 한 2,800원 정도예요. 베팅에 비해서 평단을 굉장히 잘 만들진 못했어요. 그냥 이거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3,000원부터 2,600원까지 정분할매에서 쭉 하게 되면 그냥 이 평단 나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베팅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구간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이 박스에서 중간값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8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그 다음에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베팅의 전략을 짜야 돼요. 어차피 한정된 자원, 100%의 한정된 자원을 잘 분산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평균값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추세 흐름이나 종목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베팅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투자에서는 한 번은 그래도 나름의 승부처 아니면 나름의 판단,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보게 되면 저는 그냥 단순히 말하게 되면은 빠질 때 내려받아 주기보다는 이쪽 전환 포인트의 중간점에서 한 번에 따라잡은 거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만약에 내려받아 주는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쪽에서 매수를 좀 더 크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종목 특징 때문에 저는 이 전략을 쓰지 않고 전환 시점에서 이거를 쓴 거였고요. 할만하겠다 하지만 제가 방송을 하는 타이밍에만 이 행위를 해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유리하게 만들진 못했어요. 그래도 만들 만큼은 만들었고, 만들 만큼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파동 원리나 이런 흐름에서 충분히 플러스로는 얼마든지 전환되고 오늘 수익권으로 도달했죠. 말씀하고 싶으신 거는 네. 베팅법
매수하는 방법 이런 게 네. 이런 거다 이렇게 이게 교과서 같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요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했다 네. 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케이스에서도 이거와 비슷하게 혹은 조금씩 변형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이게 2,800원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매수 단가도 아니고, 네. 매수 평단가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뭐 결과적으로 되게 잘 매수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왜냐면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도 있었고, 네.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모든 물량은 채웠잖아요. 이제는 한 17%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망정이지. 네. 만약에 가는 거 같다가 이렇게 됐으면 어떡하냐, 또다시 이런 게 터졌으면 어떡하냐, 네. 이런 질문도 할 것이고, 네. 이걸 보면서 궁금해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다 풀어내자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이걸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는 명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여기서 파생되는 거, 아까 전에 흐름이 원하는 대로 다시 안 흘러갔었을 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포인트예요. 자신이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평단의 가격을 찾을 수 있느냐,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이게 저는 매수하는 방법, 어떻게 매수하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맞춰가는, 흐름을 보면서 맞춰가는 매수가 가능한 거고요. 잠깐만요. 네. 여기서 최초에 들어갈 때부터 네. 이 숫자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락을 한다면 적어도 저 숫자는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거는 나오죠. 이유가 뭘까요? 요 부분에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하방으로 넘어갈 때 흐름을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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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뭐가 걸릴까? 처음에 제가 그럼 매수한 시점부터 2,800원을 만들어야지, 첫 매수 들어갈 때 그거를 명확하게 알았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가격이 보일 때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건데, 공격이 들어간 게 이때였단 말이죠.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때인데, 이 시점에서는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구나가 보인 거죠. 이걸 제가 조금 정리 더 하면, 네. 여기에 첫 포지션 잡을 때는 이거 여기부터 궁금한 분이 있을 거예요. 왜 저기서 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그때 이제 분봉상 보면서 이거를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그걸 네. 보고 소량의 물량을 베팅을 한 상태고, 네. 만약에 이제 안 되면은 여기서 나중에 더 채워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종가 매수까지 넘겼고, 그 이후까지 넘긴 상황이었고, 네. 뭐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는 막 악재도 뭐 겹치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장대 음봉도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니, 네. 이쯤에서는 한 2,800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게 보였다는 거죠. 그쵸. 왜 이쯤에서는 2,800원을 만드는 게 보였을까요? 이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면요, 여기 처음에 돌파를 하려다가 돌파를 하지 못했었던 3,000원 하고요, 뭐 2,500원이 될 수도 있고 2,600원, 뭐 요 부근 어딘가에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게 되면은 박스로 주면 되는 거고요. 되게 단순한 방식입니다. 박스에 중간 가격을 찾는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2,800원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건데, 이 정도 가격까지는 붙여놔야 얘가 파동 나올 때 비중 조절이든 뭐든 덜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러다가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결과적으로 가서 좋은 건데, 이거 가지 못하고 다시 꺾인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맞춰놔야 비중을 덜어내거나 추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쉬운 표현으로는 일부 손절이 되겠죠. 덜어내는 행위. 그렇게 했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점이라고 해야 되나? 수익을 내는 마이너스 폭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조금 쉽게 요약을 하면, 네. 처음에는 고점 돌파 매매를 한 거였는데, 네. 할 때부터 이미 그냥 단순 시도였죠. 안 될 네.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거죠. 네. 근데 안 됐어요. 그냥 생각대로 안 네. 돼서 이렇게 흘러내렸을 때, 네. 이 시점부터는 네. 더 이상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게 첫 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네. 이제 이 순간부터는 어디에 만들어질지 모르는 이 박스를 가늠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수 전략에서 그냥 필연적인 파동을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자 보세요. 종목이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다시 가요.
여기가 맞물려서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의 그 다음 모습은 돌파해서 간다. 이게 가장 좋은 거 A. 근데 얘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꼬꾸라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모습은 꼬꾸라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박스권, 이게 B. 그나마 B는 좀 쉽죠. B도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더 꼬꾸라지고 아예 바닥에서 다시 박스를 만드는 이게 C. 그러면은 A냐 B냐 C냐를 변화가 이뤄진 시점에서 바로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자마자 그 변화의 박스권 안에서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냐를 바로 찾아야죠. 내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찾아야죠, 그거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간에 요쯤에서도 이제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일부 물량을 채웠을 때는 여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게 된 건가요? 계속 찾아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요 과정에서? 그쵸. 근데 그래서 베팅법에서 보게 되면 제가 트라이에서 기초 물량, 기본적인 물량을 되게 나눠서 썼어요.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어차피 앞에서 안 쓴 거를 쓴 것 뿐이에요. 만약에 앞에서 다 썼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하면 안 되죠. 쉬웠겠죠. 이것 또한 트라이이기 때문에 비중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밥솥에 밥이 2공기 남았으면 1공기 먹고 여기서 1공기 먹고 여기서 1공기 먹을 수 있는데 1공기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지막 1공기는 아껴 먹어야 된다. 그냥 그 느낌이거든요. 그거를 컨트롤 하려면은 이론적으로는 컨트롤 한다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목표하는 숫자가 명확하게 있었을 때 이거를 맞춰 나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배팅법이라고 하니까 어떤 뭐지, 야구로 치면 어떤 사람은 학다리로 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한 손으로 잡고 칠 거고, 네. 좌타자 우타자 이렇게 뭐 각자 다를 텐데, 네. 뭐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언니님 같은 경우에 최초에 뭐 한 20몇 프로 채웠다가 종가에 33%까지 채우고 30%까지 채웠나? 뭐 그 정도까지 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누군가는 40% 정도로 채우고 네. 트라이를 해봤는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팅법이 여기서 나머지 40%를 막 더 채우는 거지. 네. 그래서 평단을 요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대충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가능해요. 이런 것도 배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쓴 게 그냥 A 스타일이고 방금 전에 말한 거는 뭐 B 스타일이라고 조금은 더 칠게요.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이것도 사실 극단적은 아니죠. 40, 40 나눈 거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여기서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게 저희가 12월 17일이었는데 12월 17일이 아니라 1월 2일, 어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었죠. 지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50을 채우기도 해요. 그리고 안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20을 쳐서 30을 그냥 맞춥니다. 이것도 배팅법이에요. 과비중으로 갔다가 공격하는데 힘을 주고, 그러니까 승부처를 저는 여기서 본 게 아니라 최초 포지션에서 승부를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요즘 같은 때는 저때 12월 17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만회할 기회를 더 준다라고 예상을 하고 좀 세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같은 자리라고 해서 여기서는 비중 무조건 30으로만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찾아가야 되는 숫자를 자기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 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도 상관없지만 점에서 점으로 숫자에서 숫자로 연결을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베 꼬아서 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가기만 하게 되면은 이 중간 과정이 다소 힘들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찾아갈 수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 이 모든 케이스가 결국에는 관리의 노하우가 된다라는 말인데 너무 어렵네요, 제가 말해도. 아니 근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보는 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제가 그 네. 입장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고 그냥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을 하는 것 뿐이니까, 네네. 이제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저게 뭐가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지 자꾸. 우리도 하는데 뭐 여기서 샀는데 안 되면은 물타기 하잖아. 물타기 해서 나 평당 계속 낮추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저거랑 이거랑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우리도 물타기 그냥 정해진 자금 안에서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다를까요? 자기가 했었던 거를 그냥 다시 지우고서 여기서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했었던 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비스타일이라고 얘기한 거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한다.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두 번이에요, 기회가. 그쵸? 네. 여기서 한 번 하고 여기서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좋든 싫든 필연적으로 여기서 한 게 승부처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고 이거를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5번이라고 하게 되면은 2번 만에 만드는 것보다 5번 만에 만드는 게 유리해요. 기회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이 관리의 포인트 이 숫자가 모든 프로가 그런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숫자를 많이 늘려요. 뭐 저는 매매 한 번 하는데 많이 할 때는 저게 50에서 100번도 가요. 섬세하게 세분화할수록 더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유리해진다는 말은 네. 지금 이렇게 50에서 100번까지 얘기하시면 네. 결국 이것도 자금력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돈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50에서 100번까지 그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많이 낮춰버리면 네. 최초 베팅 금액도 되게 줄어들 것 같고 그때그때 쌓아가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물량이 늘어나가는 이 비중의 그 폭이 작잖아요. 그만큼. 네. 그러니까는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을수록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네, 존재는 할 거예요. 50에서 100번은 조금은 더 큰 금액일 때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근데 요 정도 느낌으로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번에 끝낼 거를 한 5번에서 10번까지는 늘릴 수 있거든요.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요런 건 또 어떨까요? 항상 모든 케이스를 이렇게 할 필요는 있냐. 예를 들면 이거 볼게요. 여기 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대충 쭉 흘렀다가 얘가 이제 스타일이 쫙 쳤다가 흘렀다가 쳤다가 흘렀다가 쳤다가 흘렀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런 앤데 굳이 네. 여기서 이렇게 흐를 때 굳이 나눠 담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요 좀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그냥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네. 이 케이스에서는 더 유리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시장 상황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시장 상황이 이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로 보이는데 굳이 그때도 물량을 채울 이유가 뭐가 있냐. 네. 좀 외적인 상황이 개선이 될 때 과감하게 베팅을 들어가는 게 확률을 높이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굳이 베팅을 세분화한다고 유리할까? 그때그때 다르게 해야지? 라고 한다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게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신 질문은 관점의 포인트가 좀 이런 느낌이에요. 맞추겠다. 이 종목의 흐름을 맞추겠다. 여기서 한번 틀렸어. 예측해서 하겠다 뭐 이런. 네, 여기서 첫 번째 나는 베팅을 했는데 틀렸어. 그래서 두 번째 베팅에서 맞춰서 만회하겠어. 이거의 다른 말은 이거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 맞춰서 이 손실 만회하면 되지. 이거랑 같은 맥락의 관점이에요. 그 방법도 틀린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종목을 공략할 때 가능한 방법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은 공격해서 맞춘다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는 관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하고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실제로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순수하게 관리적인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말했던 이 관점을 가지고 이 관리를 하면은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가요? 제 의견을 드리게 되면은 막 네. 2번, 3번 만에 종목을 관리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이런 관리를 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